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의상대세의 법성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법성계 오늘은 어느덧 17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오늘은 읽어보니까 이사명년 무분별이다. 이사명년 무분별이다라고 구절인데, 지난번에는 이런 얘기였죠. 생사일반, 생과 사가 일반이 항상 공존 함께 조화롭게 이루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생과 사가 같고 생과 사가 일반이 결국 같이 있다. 이 법성계가 첫 번째 구절이 법성원융 무이상이라고, 법의 성품은 원융에서 2개 이상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예를 들어서 일체가 하나고, 일체가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다.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불수, 자성, 수연성, 어떤 것도 이제 불교의 핵심은 그거죠. 연기인데, 이제 불수, 자성, 수연성, 어떤 것도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다 인연 따라 수연성,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자 그런 연기법에 대한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17, 18 구절입니다. 18 구절은 이제 이런 구절이거든요. 십불보연 대인경이라고, 대인경 이런 구절인데, 17, 18 구절이 드디어 이제 연기에 관련된 마지막 총론적인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17번째 구절을 해석해 드린다면, 이사명년, 2와 4는 이때 2와 4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2와 4는 명년하다. 이 명자는 거억할 연자라는 거죠. 거억할 연. 거억하다라는 뜻인데, 이 전에 가면 명부전이 있거든요. 명부전, 난을 모신 제 명부전이 있고, 명자는 우리는 이 어떤 것 때 많이 쓰냐면, 상당하면 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명자가 바로 요런 명자입니다. 그래서 명자를 글자 그대로 파설을 해보면,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거든요. 요 글자는 간번이 이제 집을 뜻하려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해를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 만약 해를 의미하는 거면 이 해가 집안에 갇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덧 쭉 바닷속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해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의미하겠죠. 요거는 이제 육이니까, 육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24시간이지만 옛날에 12시간으로 표현했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홍미, 신유술래. 그러면 우리가 12를 바로 나누면 이제 6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가 빠지는 동안에 6, 즉 12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좀 어둡죠. 그죠? 이제 어두운 그런 상태, 바로 분별이 안 되는, 지적 간에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2와 4는 시점에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2와 4가 서로 명령하다는 말은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죠. 지척지간에 걔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2와 4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이따가 이 뜻을 좀 설명해 드리지만, 구분이 안 되니까 무분별이다. 분별이 안 된다.
그런데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같다는 뜻이 이와 사가 같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럼 이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 쓰잖아요, 말이에요. 우리가 이판사판. 이판사판하면 참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은데 이판사판 한번 5판 2, 3, 4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그랬고 이판사판 한번 사보자 뭐 이 막다른 골목에 모인 걸 뭐 이판사판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 불교에서는 여기 함경에도 나오는데 뭐 사사법계 연기라 사종법계라 그러나요? 사종법계 연기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어떠한 연계도 무예법계라는 있거든요. 걸림이 없는 법계의 구조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구조가 이제 이 무예법계, 두 번째는 이제 사무예법계, 그다음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와 사가 나오는. 뭐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예를 들면 아수라장, 아수라장 그런 있고 원래는 아수라장이 이제 아수라인 귀신과 수보리가 싸움을 하면 그 일대는 완전 낭장판이 되는데 그걸 이제 아수라자 할 때도 불교에서 따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불교에서 보면 이판사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판성, 사판성도 있고 원래 이판사판 싸운다 할 때는 전에 보면 이판성, 사판성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 뜻부터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이판성은 쉽게 말해서 전에도 보면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깨달음을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판성이라 하기도 하고 사판성은 이제 지금 행정 관련된 주지, 뭐 원주, 또 총무스님, 재무스님 그런 행정에 관련된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뭐 포살 자자 게임을 뭐 하는지 한 번씩 회의를 한대요. 회의를 하면 뭐 많이 다툼을 봅니다. 그러고 이판사판 싸운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계종 종단을 보면 불교 종단을 보면 우리가 조계종파가 있잖아요. 조계종 있고 태고종. 자, 조계종은 이제 선을 우리가 위수스 선을 중요시하고 태고종은 이제 제가 결혼 다 하고도 이제 성녀 생활을 하는데 이같이 옛날에 조계종 태고종 좀 많이 싸웠잖아요. 서로 차지하려고 옛날에 순천에 쓰람사가 보면 아직도 싸운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싸운 이 조계종 태고종 싸웠을 때가 참 무지무지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이판사판 싸웠다고 말도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판성, 사판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판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참선이나 공부를 하는 그런 사판성은 아까 행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또 우리가 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뭐를 뜻하냐면 어떤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핵심. 쉽게 따지고 다른 말을 표현하면 자성이라는 뜻은 자성. 스스로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원리를 말하거든요. 사는 뭐를 말하냐면 불교에서는 이는 자성이라든지 원리 인연법에 의거 나타나는 어떤 현상계를 말합니다. 현상계. 그런 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뭐 이판성이든 사판성이든 간에 어떤 유의와 사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명렬하다라고 하는 명렬.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무분별이다. 결국은 무분별하게 결국 이와 사는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세상에 어떠한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분필을 따지면 요거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 일하면 사는 그 기술에서 만들어진 이 물품이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불교는 어떤 것도 자성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불수자성,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어떤 연기에 따라 불수자성 수연성, 어떤 것도 자성을 불수 고집을 하지 않냐니까 나타난다, 고수한다. 여기 숫자는 고수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인연이 나타나니까 이든 사든 서로가 인연에 따라 미가 작용을 하니까 사가 나오는 거고, 사가 어떤 행체가 다 되면 그는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생사 일반할 때도 다 같은 그런 의미. 결국 이가 사고 사가 곧 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판성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다면, 뭐 이판성은 이제 쉽게 뭐 공부계나 하는 그런 선이고, 사판성은 이제 주지를 맡고 있으니, 어떤 이판성들은 사판을 잘 만나면 이 판에 이제 좀 빛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이판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철 스님을 오늘날 현재 나온 배경은 그 밑에 사판들이 잘 어떻게 이판성을 잘 좀 쉽게 세워놨으니까 요즘도 그렇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요즘도 절대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뭐 이판상들이 사판을 잘 만나면 자기가 뭐 빛을 보고, 사판을 잘 못 만나면 빛을 못 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판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판도 따지고 보면 이 판이 없으면, 사판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절이 융성하다라고 보면 어떤 절 대판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판들이 알아서 서로 키웠잖아요. 그죠? 그럼 사판이 지가 절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절에 오면 뭐 유명한 스님이 계셔서 이 법문을 잘해주니까 와서 기도나 열심히 잘해주니까 오세로 하면 막 절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결국 따져보면 이판 사판이 잘 어떻게 해요? 이판성이나 사판성이 잘 융합을 해야, 구분되지 않냐고 해야 잘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현대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도 이판이 있겠느냐와 사판이 있겠느냐라고 따질 때 현실 세계에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 판은 쉽게 말해서 뭐 지식이라는 개념 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할 수 있고, 사판은 더 경제인이라고 말로 할 수 있고, 지식이라면 예를 이렇게 말하겠죠. 젊아, 돈 있다고 자랑질하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에 든기 없이 돈만 있다고 자랑질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판의 기질이 있겠죠. 그렇죠? 사판은 이런 게 있겠죠. 쉽게 말해서 뭐 개뿔도 없으면서 말이야, 아는 체만 했었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사판이겠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제 집안에서도 이판 사판 나오겠죠. 이제 남편은 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깥에 열심히 경제 활동하니까. 아내는 이판으로서 뭐 가정에 여러 가지 요 내조를 잘 해야
남편이 바깥에서 돈도 잘 벌어오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요즘 따지고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성격을 평가를 한다잖아요. 성격도 평가를 하고 체질도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2판이냐 4판이냐 좀 구분을 해서 나는 2판 쪽에 속하는지 나는 4판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잘 구분해서 그에 따라 행동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2판이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지식을 갖춰놓으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지식을 갖춰놓으면 언젠가는 나의 지식을 성공할 때 있는 거거든요. 또 사판상 또 열심히 경제력을 갖춰놓으면 항상 사판들은 지식을 활용하려고 찾아다닌다고 하죠. 돈을 잘 벌려면 지식도 필요하죠. 요즘은 학문이 통섭이 시대라 그러잖아요. 통섭이 시대. 어떠한 학문도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면 안 되잖아요. 이공계 애들도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2판이든 3판이든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을 해주면 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돈만 있다고 최고냐, 머리에 등기 없이라고 하는 2판들이나 4판들이 돈도 없이 개 아는 척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은 상대의 존중을 못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생상이 행복하려면 2판들은 절대로 잘 되려면 돈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가장 저는 이제 불만이 뭐냐면 소위 진보 세력들이 지식 계급들이 차지한 것들이 자기네는 이제 열심히 지식을 갖춰 넣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판들은 지식보다는 돈만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 갖고 있는 걸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식인데 지식 갖고 있으면 됐지. 사판 애들한테 돈이 니 왜 부당하게 많이 벌었냐 빼앗아 간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서로의 영역을 존중을 하면 좋은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자꾸 어렵다거나 그런데 그런 이유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여러 관계의 입장에서 반드시 나름대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네 가지 항목에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개념 파악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꼭 알아야 될 게 가족.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가족부터 이제 형성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그다음 자식을 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고리 관계가 과연 어떤 자식의 가이고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가족에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그런 개념을 잘 파악하고 그런 개념 속에 내가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파악해야 될 인연의 법칙. 우리는 이제 점점 성장해가면 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친구들이 만나고 그럼 다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거든요. 사회에 나가고 그럼 과연 내 앞에 온 사람은 어떤 내한테 인연으로 돌아오는지 인연관계에 대해서 많이 좀 개념을 파악을 잘 해야 과연 가족의 개념, 인연이라는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말한 대로 이사할 때 이가 따지고 보면 개념이라거든요. 이 개념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시커면서 우리는 가족이라 해놓고 가족처럼 행동 안 하는 거 하지 않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거죠. 바로 인연이라도
제가 항상 말하는 인연은 신이 보내줬고, 근데 운영 지금 인간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운영은 인간이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 또 파악할 항목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관계 맺는 게 바로 가월 관계예요. 요즘 뭐 항상 뭐 갑짓한다 뭐 요즘 또 뭐 갑짓하면 어린이자 너무 을짓한다는 건데 참 복잡하죠. 그렇죠? 가반 항상 을한테는 겸손을 해야 되고 을은 가반한테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를 잘 모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판사판. 과연 나의 성질이 이쪽에 강한지 사쪽에 강한지를 저거 살펴가지고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성공을 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뭐 돈보다도 어떤 지식이 중요하다면 지식을 소중하게 닦여야지 돈에 그게 더 탐하면 안 되거든요. 또 사판제 돈을 중요시한 사람은 돈은 어느 순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식인을 또 존중해야 또 기업도 성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끝으로 알아야 할 우리가 개념이 이판사판을 개념을 잘 정립하고 그에 따라 내가 행동을 해야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성계도 결국은 이 이사명령 잘 구분이 안 된다. 무분별을 같다. 분별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남편이 아내나 할 때 업무 영역은 서로 다르지만 추구하는 거는 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목 내목부터 챙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법성계에는 법성원융 무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어떤 것도 둘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총론 부분도 마지막에 나오는 제가 마지막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판의 사판이나 결국은 추구하는 개념은 같다. 우리 절에서도 뭐 행정적으로 그만두고 또 이판성이 될 수도 하고 이판성이 어느 정도 끝나면 또 사판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돌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법성계 오늘은 17번째 구절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사명령 무분별이다. 어떤 것도 집안에서 누가 운영한다든지 운영할 수 있는 뭐 경쟁력을 준다든지 할 때 항상 같이 가야 된다. 똑같은 말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일심동체를 할 때 같은 한마음이고 같은 몸이라 하잖아요. 부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도 노력한다 그러면 뭐 내가 노력한다는데 누가 탓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 가지 갖고 우리가 성격도 내가 이판인지 사판인지 잘 구분을 해서 아까 제가 구분해 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좀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다툼의 여지는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제 법성계 17번째 구절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불보현 대인경 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